자, 5회차 부응고 해설을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보니까 다항식.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 그 다음에 자, 2x제곱에다가 더하기 x 빼기 3인데, 자, 이거에서 x제곱의 개수가 0이다 라고 하니까 x제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고 더하기 2a 나오겠다. 그래서 얘네가 0이라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 답은 2가 나오겠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집합이란다. 다항식 a가 나와있고 b가 나와있고 c가 나와있는데, 요거는 다 쓰지 말고요. 일일이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저거 보니까 그거 정리하면은 그거 나와있는 게 2a 더하기 몇 b야? 4b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c가 되겠네. 차수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차수별로 2차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2차는 맨 앞에 게 이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뭐야? b는 4배를 받으니까 더하기 8x제곱 되겠죠. 그리고 c는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 요렇게 2차식끼리 계산하고요. 그 다음 xy랑 곱해보자. xy 곱한 거를 보면은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4xy죠. 그 다음이 b한테 4를 곱하면 플러스 20xy 이렇게 나오는 걸로 끝이고, 그 다음 마지막 y제곱 항을 보니까 6y제곱, 그 다음 b한테는 4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y제곱, 그리고 c한테는 마이너스 3배를 해주시면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y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한 게 2번이 나옵니다. 3번. 자, 3번도 지금 보니까 px가 나와 있는데, 자, 이 px가 누구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져야 돼? 더하기 3x 플러스 a인데, 얘가 2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나머지가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넣으면 된다. 그래서 p에다가 2분의 1 넣어주시면 0 나와야죠. 그래서 앞에 게 8분의 1, 뒤에 건 얼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a.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된다. 그냥 계산한 거고, 얘네 해주면은 1이죠.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분의 9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9 나오겠네. 그래서 1번이다.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k의 x 더하기 60 걔가 0이다. 자, 이것이 두 양근 밑줄 양수인 근의 b가 3대 5래요. 그러면 뭐 한 근에 3알파 다른 근에 5알파, 알파는 양수,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실수 k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써보자. 자, 두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로는 4k고요. 마이너스 4k. 실제로 더하면 8알파죠. 8알파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은 뭐야? 여기서 개수 관계로는 60이고 실제로 곱하면은 15알파 제곱이 되겠지. 15로 약분하면 알파 제곱이 4라고 나오면서 알파는 원래 풀마 2겠죠? 근데 지금은 양수기 때문에 2만 써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도 넣어주시면은 k가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럼 마사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2차 함수 나와 있는데 걔가 아래로 블록이래. 근데 걔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8이래. 그럼 이렇게 갖다 그어줘. 그럼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점이 나올 텐데, 요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 지금 축이 누구냐면 1이죠. x는 1.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8이라고 하니까 요 둘 사이 간격이 4인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요 둘 사이 간격도 4인 거지. 그럼 1에다가 4 더하면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 k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함수를 y는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 해서 요만큼을 우리가 k라고 말할 수 있겠네. 정답이 1번이고요. 자, 6번으로 갑시다. 자, 그거 보니까 처음에 나온 숫자가 2024의 15제곱, 그리고 2022의 15제곱, 그리고 얘네들을 2023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자, 지금 어쨌든 박스를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첫 줄에 나온 게 x 플러스 1의 15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합시다. 요거의 15제곱을 x로 나눴대. 그럼 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0 넣어보면 되죠. 1 나오지. 맞죠? 그 다음 줄은 x 빼기 1의 15제곱을 마찬가지로 x로 나눴대. 뭐 그때 또 나머지가 뭐 q1이라 잡으면 q2가 될 거고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왜? 얘 때문에 0 대입하는 거야.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15제곱 그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게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이 될 거고요. 자, 이거이므로 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는 거야? 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x한테 2023을 넣어요. 왜? 그래야 2024를 15제곱한 게 2023으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그 밑에도 마찬가지. x한테 똑같이 2023을 넣어요. 그럼 위에 줄, 아랫줄이지. 밑에 거에다 넣어주면은 2022의 15제곱은 2023에다가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더하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위아래를 뭐해? 더해보는 거야. 더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24의 15제곱 2022의 15제곱은 얘네가 2023으로 묶여. 물론 이 몫이랑 이 몫은 다른 몫입니다. 그래서 목 프라임이라 하자. 그럼 걔네가 더해진 게 여기 들어올 거고 얘네 더하면은 그냥 플러스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023으로 나누어 떨어져.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빈칸 라는요 0입니다. 0. 이 몫이 누구냐는 안 중요해. 걔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요 나머지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A, B, C, D를 더해달라고 하니까 A가 지금 얼마였어? 1. A가 1, B가 마1 더하면 0이고요. 그리고 C가 2023이죠? 아까 X한테 대입할 값이 2023. 그리고 마지막 빈칸이 0이라서 더하면 2023이 정답이다.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보니까 Y는 X 더하기 K 더하기 1이래. 자, 얘랑 Y는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K래. 자, 얘네 그래프가 A, B에서 접한대요. 자, 그랬을 때 A랑 B랑 더해줘 라고 했는데 자, 접하면은 당연히 연립했을 때 무슨 근? 중근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X제곱에 넘기면은 더하기 2X 바보같이 하고 있다. 위에 있는 게 넘어와야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K-1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접한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 중근? 얘가 중근을 가지래. 판별식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만큼이 얼마가 돼야 이게 중근을 가져. 즉 완전제곱식이 돼? 라고 물어본 거야. 1이죠. 요거의 반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2K-1이 1입니다 를 풀어주면 되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K가 0이라고 아니지 1이라고 나오겠죠. 자, K 값이 1이니까 요 함수는 이제 Y는 X 더하기 2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거는 접하는 그 접점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점의 좌표. 그럼 그 접하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가 1이 돼가지고 나오는 이 방정식 있지. 그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 X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값 1에서 접하라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저 1차 함수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접할 거고요. 요 점이 지금 누군 거야? 1, 땡이란 소리야. 그럼 이 땡은 어떻게 구해?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요 점은. 그래서 여기다 1 넣어요. 그럼 얼마 나와? 3 나오겠지. 이게 A, B인 거야. 더해주면은 4겠죠. 정답이 4번이다.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을 보니까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래. 자, 이거의 한 근이 2-루트 3i다. 2-루트 3i다. 다른 거는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3i지. 왜? 저기 지금 개수에 써있는 A랑 B가 문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실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켤레근으로서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두 근의 합을 좀 해볼까요? 그 계수관계론 마이너스 a인데요. 실제로 더하면 4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곱으로 가자. 자, 두 근의 곱은 계수관계로는 b고요. 실제로 곱해보면 7 나오지. 그래서 b는 7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근데 무엇을 근으로 한대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자, 얘네 둘 가지고 a 플러스 b를 만들어봐. 그럼 얼마야? 3이야. 두 개 가지고 a 마이너스 b를 만들어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지. 얘네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 세워달래. 그럼 x제곱에다가 그냥 바로 가자. 얘네 둘이 두 근이니까 더해봐. 얼마냐면 마이너스 8 나오죠? 여기에 플러스 8x로 들어가야겠다. 실제로 곱해봐. 마이너스 33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3이어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얘네 둘의 합과 곱으로 맞춰지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m, 요 녀석이 n이 되겠지. 그들을 지금 뭐 해달라 했냐면 그냥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25겠죠? 5번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갑시다. 그냥 여기다 할까요? 좀 자리가 없지만 그냥 여기다 해볼게. 9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띡 나와 있어. 눈으로 보면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걔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쳐놓고 항상 중근을 갖는데, 자, 우리가 아는 중근은 물론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해. 그치?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판별식으로 갑시다. 판별식을 바로 절방공식으로 갈게요. 그럼 절반의 제곱 뭐야 그게? k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는 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n 더하기 1인 거지. 요게 0 되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전개해보자. k를 제곱하면 k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에 얘 한 번,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그냥 한 번에 해서 요렇게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을 요거 따로 해가지고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을 상수항처럼 생각해서 제곱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빼기, 얘도 제곱해보면 k제곱에 마찬가지 요거 따로 볼게요. 지금 k제곱이 나온 게 맞니? 맞죠? 아, 제곱을 할 필요 없구나. 지금 미안해. 제곱이 아니라 그냥 전개해주면 되죠. 그 다음 더하기 n 더하기 1인 거지. 요게 0 되어라. 자, 그럼 여기서 k제곱끼리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얘네들 사라지고. 자, k로 한번 묶어보자. k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4m 보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보이지. 그 다음에 k가 더 이상 없네.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뭐 전개를 해도 되는데 그냥 둬요. 어차피 k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가운데 부호만 바꿀게요. 어차피 제곱하면 요 가운데 부호 바꿔도 되니까. 그거에서 이제 플러스 n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만 써놓을게. 그래서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라는 거니까 당연히 요 텀이 0이 되라는 거죠. 그럼 m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제가 m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요 어차피 사라지니까 n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m과 n을 지금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 지금 내가 근데 뭘 잘못했다, 그죠? 여기서 바보같이 썼죠. 이거 전개할 때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바보같이 했네. 그리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n 값이 플러스 1이어서 곱하면 2분의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0번을 보면은 뭐라 돼 있어? x제곱에 더하기 2x-2를 완전 제곱했대. 4제곱 했네요. 4제곱을 했대. 자, 그게 a0부터 이제 이렇게 또 차수별로 개수를 다 줬나봐. 쭉 가서 뭐 a8에 x의 8제곱까지 간 건데,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서 말하는 a0, a0가 누구야? 상수항이죠. 그리고 a8, 그게 뭐야? 최고차 계수죠? 자, 그럼 a0는 당연히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 양변에 0 대입하면 되지. 그럼 뒤에 애들이 다 사라지니까 여기 0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서 1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a의 8은 뭐야? 최고차 계수니까 여기서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1이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 순서대로 빼주면 1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기억 참입니다. 니은. 야, A1부터 쭉 더해달래.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냐면 1이지. 근데 1을 넣으면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1 들어가면 일단 좌변 1이고요. 여긴 A0부터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A0부터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0, A1, A2 이렇게 더해줘야죠. A8까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A1부터라고. 여기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넘겨야지. 넘기면은 16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5일 게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속이려고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귿. 홀수 번째만 더해달래. 홀수 번째만. 자, 홀수 번째만 더하라는 거는 지금 일단 1 대입해주면 그게 아까 얼마였어? 1이었죠. 걔가 A0, A1 딩딩딩 가서 A8까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넣어줘요. 마일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81로 그냥 쓸까? 그럼 걔가 상수항은 그대로 1차는 마이너스 달고 2차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풀마풀마로 나오죠. 마지막은 어쨌든 A8로 마무리 될 거고. 이 위아래식을 뭐 해야 된다고 배웠어? 홀수 번째만 찾고 싶어. 그럼 빼야죠. 빼주면은 마이너스 80. 그래서 빼주니까 이게 2배 A1, A3, 그 다음 A5, A7 이렇게 홀수 번째들만 남을 거다.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40인 게 참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넘어가고요. 11번으로 갑시다. 11번. 자, 11번 봐봐요. 같이 보자. 뭐라고 하냐면 0이 아닌 두 실수 x랑 y에 대해서 둘의 합은 0보다 작고요. 둘의 곱은 0보다 크대요. 자, 이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보자. 자, 기억을 보니까 루트의 x제곱에 루트의 y래.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절대값 씌우라고 배웠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루트 y인 거야. 자, 그럼 절대값 x인데 그럼 부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호를 좀 판단을 해보자. 자, 어떤 두 실수를 더했는데 0보다 작고 곱했는데 0보다 크다. 자, 곱했는데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x랑 y의 부호가 뭐 했다? 같다는 소리죠. 야, 그럼 부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 음수가 나왔대. 결과는 뭐야? 그러면 둘 다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x, y 둘 다 음수니까 자, 우리 절대값 처리할 때 음수면 어떻게 처리해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기억은 틀린 거죠. 자,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 루트 x 분의 마이너스 루트 y래요. 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분모의 값은 음수, 분자는 양수. 우리는 이런 세팅이 되면 항상 뭐 하자 했었지? 루트를 한 번에 쓰고 싶으면 반드시 바깥에다 마이너스를 쓰라 그랬었어. 그래서 이거는 x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는 정리를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나왔네? 아, 끝났네? 그러면 맞는 거지. 디귿으로 갑시다. 자, 디귿을 보니까 루트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y래. 맞나요? 자,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잘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x는 실수지? 제곱하면 0보다 뭐 할 게 분명하니? 클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거한테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요 루트 안에 부호가 지금 음수야. 그리고 y가 지금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어. 그럼 이 분자는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음수분의 양수니까 뭐야? 마이너스를 바깥에 써주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배운 대로 해. 루트를 일단 합쳐. 어떻게? 이 모습 그대로 합쳐요.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 쓰라고 이렇게. 한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끼리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근데 지금 거기는 뭐라 돼 있어? 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쪼개볼까? 그럼 마이너스의 루트 x제곱
분해, 얘는 그냥 루트 y가 나오겠지. 왜? 밑에가 양수고 위에가 음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바깥에 나온다 이런 말 배운 적이 없잖아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여야 그런 걸 쓰는 거였지. 자, 그럼 분모는 x를 제곱한 거에 루트니까 뭘 써줘야 돼? 절대값을 써줘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도 했잖아. x가 지금 음수니까 절대값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를 써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결국 뭐냐면 그냥 x분의 루트 y다. 그럼 디귿 맞아 틀려? 맞는 거죠. 디귿까지 맞아요. 정답이 니은 디귿이라서 4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11번은 좋은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니까 틀렸다면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다시 질문하세요. 자, 12번으로 갈게. 자, 다항식 fx를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대. 그때 몫이 qx래. 자, 그리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인가 봐. 자, 이렇대요. 자, 근데 fx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걔를 다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이래. q 별표? q 별표래요. 그때 q1인 2일 때 별표한테 1을 넣어달래.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그냥 이거 직접 제곱을 하세요. 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이거 통째로 제곱해야 돼. 요만큼 곱하기로 연결된 것까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qx의 제곱 더하기. 자, 완전 제곱이니까 2배 가운데 거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2에다가 qx 한번 쓰고 거기에 이어서 얘까지 곱해주면 돼. 2x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다 써보자고. 알겠지? 이런 문제는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완전 제곱이니까 마지막 것도 제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거를 누구로 나눠달래?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달라고 한 거지. 자, 얘를 나누라고 하면은 자, 여기 지금 요 텀에 몇 개 있어? 2개가 있었네? 그럼 묶었을 때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qx의 제곱이 하나 남겠죠. 그 다음 더하기. 얘도 이거 묶여 들어가죠. 그럼 2배의 qx가 남을 거고 곱하기 얘까지 2x 플러스 1까지. 자, 근데 얘가 이제 남았어. 자, 이거 괄호 그냥 닫아버리고 뒤에다가 얘 그대로 쓰면 될까요?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냐면 2차거든? 얘 몇 차야? 2차야. 항상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더 뭐 해야 되냐면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를 일단 전개를 해봐. 그럼 4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거든? 내가 그때 알려줬던 게 뭐냐면 뭔가 너희가 이렇게 몫으로 나머지에 있던 녀석을 더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 암산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암산하면 돼. 왜? 여기가 지금 x제곱이니까 여기 분명 4x제곱이면 플러스 4로 들어갈 거야. 맞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직접 하라고. 여기다 4 써요. 그러면은 4x제곱에다가 4이 8이니까 플러스 8인 거야. 그럼 이 상태로 위아래 빼봐. 그러면은 4x 떨어지고 마이너스 7 떨어지겠지. 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요 텀이 4만큼 묶여 들어가고요. 그리고 누굴 남겼다는 거야? 4x 빼기 7을 남겼다는 거야. 이렇게 됐단 소리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적절한 거니까 이제 완벽한 식이 된 거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Q'한테, 그러니까 Q 별표한테 얘거든요. 얘한테 뭘 대입해달래? 1을 넣어달래. 그래서 x한테 1을 넣어봐. 그럼 1 들어가면 얼마야? 3. Q1의 제곱 더하기 얘도 1 넣어봐. 그러면 여기 1 들어가면은 3이지. 6. Q1이지. 그리고 더하기 4까지. 그럼 Q1이 지금 얼마래? 2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가 4니까 4, 3, 12. 여기는 2니까 12. 더하기 4 해서 28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 이렇게 직접 전개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자.
자, 13번에 보니까 2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6의 6제곱 빼기 1을 서로 다른 4자연수의 곱으로 써달래.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6의 세제곱 더하기 1 합차로 일단 분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것도 세제곱으로 생각을 하면은 숫자를 마치 문자처럼 그냥 인수분해 해주자. 앞에 게 6 빼기 1에다가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되고요. 얘도 6 더하기 1에다가 6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5. 얘 얼마야? 42에 1 더하니까 43. 얘 얼마야? 7. 얘 얼마예요? 31이지. 여기 써있는 모든 수가 다 뭐냐면 소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 B, C, D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싸가리 더해주면 여기 48, 여기 38 더하면은 86.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자. 자, 14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2차 함수에 대해서 가조건을 보면은 F한테 마일 넣으면 0이래. 나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누구보다 F의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랬을 때 F0은 K다. 자, F에다가 0 대입하면 K인데 0을 넣으면 K입니다. 자, 이때 방정식 fx는 KX에 이랬을 때 자, fx는 kx 요거의 실근 개수 아니구나. 두 실근의 곱을 구해달래요. 곱.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 2차 함수니까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축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f2에서 나왔다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가장 낮은 값에 해당하는 게 f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x값이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 거야? 축을 준 거야. 축.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된대.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 치면은 요 왼쪽, 왜냐면 2보다는 왼쪽일 거 아니야. 거기서 x축이랑 만났다는 거죠. 마이너스일 때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긴 누구겠어? 얼마 차이나 요만큼이 3 차이나. 여기도 얼마겠어? 3 차이 나겠지. 5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fx의 x절편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최고차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편 때문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로 설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k가 나온대. 0 넣어봐. 그럼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마이너스 5죠? 그럼 걔가 마이너스 5a네요? 얘가 k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요 방정식 있지? 그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걔는 a에 이거 전개 좀 할까? x제곱에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걔가 이게 좌변이야. kx래. 근데 k가 지금 누구라고? 마이너스 5x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5a의 x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넘겨. 그럼 a로 묶어볼까? 그럼 x제곱에 넘어가면은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5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을 찾아달라 했지?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5겠네. 근계수 관계로 풀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문제들이 다 어떠냐면은 뒤에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산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문제들은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시험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공부를 할 때는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의 식이 지금 f는이 아니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래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해주면 마마 들어가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거야. 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점 P라는 점은 곡선을 따라서 A에서 C까지 움직인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쪼로로로로로로로로 여기까지 간대요. 자, 이랬을 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해라. 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해라. 이거 과연 어떻게 구할까? 별거 없고 일단 요 노란색 어딘가에
P라는 점이 놓여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P라는 점은요 반드시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A, B를 넣으라는 거야.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더하기 5겠죠. 그걸 여기다 넣읍시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은 A가 2개니까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되겠죠.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뭘 해달라고?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 했네? 자,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자, 요 A. 왜냐면 지금 우리가 B를 A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A가 주인공인데 그 A의 범위는 당연히 A라는 점의 X좌표부터 C라는 점의 X좌표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면서 어디까지? 5까지는 가능하다. 등호는 그냥 움직인다 했으니까 가능하겠네, 이렇게. 자, 그럼 잘 봐봐. 얘를 한번 그려보자. A에 대한 함수로.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축이 누구야? A가 얼마일 때야? 2분의 1일 때네. 근데 0부터 5까지면은 0은 더 왼쪽에 있을 거고 5는 한참 오른쪽에 있겠지.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는 꼭지점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답이죠.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있는 거 플러스 5까지 하면 플러스 4. 그래서 2분의 9가 되겠다. 정답이 4번이죠. 괜찮고 16번으로 갑시다. 자, 16번을 보니까 지금 px-2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걔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그러면 몫이 나름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0인 상태야. 요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2, 3 마마 들어가면 돼.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다가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2를 넣겠죠. 2를 넣어주면은 p 2 빼기 2. 근데 얘가 사라져. 요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요 텀이 x 빼기 2랑 x 빼기 3을 이렇게 인수로 갖는 거니까 2 대입하면은 사라지면서 0 돼버려요. 자, 그럼 x한테 또 얼마 넣어요? 3도 넣어봐요. 그럼 마찬가지로 p3에서 2를 빼주면 걔도 역시나 0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에다가 3 대입하면 그 2고요. 여기도 알듯이 2죠. 여기도 p에다 3 대입하면 2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x 빼기 1에 p의 x 빼기 1이래. 자,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로 나눴대요. 뭐 그럼 그때 나머지를 몫을 q'이라고 잡고요. 나머지가 rx라고 하는데, 자,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반드시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1차의 모양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인수분해 해야죠. 여기 인수분해 해보면은 3, 4, 12고 마마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요 텀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3, x 빼기 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x한테 3부터 한번 넣어보자. 여기 3 들어가면은 2배 p2죠. 그럼 여기 3 들어갔으니까 싹 사라지고 여기에서 3a 더하기 b가 남겠다. 근데 지금 p2가 얼마였냐면 2였잖아. 그럼 얘 4라고 말할 수 있어. 자, x한테 이번에 4 넣어보자. 4 들어가면은 여기서 얼마가 돼? 3. p3이지. 여기 4 들어가면 싹 사라지고 4 들어가면은 4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게 지금 얘가 2잖아요. 2, 3은 6인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볼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가 2라고 나오죠. 자, a한테 2 넣어봐.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rx를 우리가 구한 거죠. 얘가 지금 2x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되겠네. 정답이 2번이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갈 건데 17번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생각을 좀 알려줄게요. 자, 17번 보니까 자, 지금 i의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쉽게 말하면 i의 제곱이 또 나온 거고 세제곱이 나온 거고 세제곱이 또 나오고 네제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지금
i의 22제곱 그 전 거 써볼게요. 그리고 더하기 i의 23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3제곱이랑 24제곱을 더했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랑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번씩 나왔어? 2번씩 나왔지. 그럼 이 생각을 하자. 여기다가 그냥 2를 써. 여기도 그냥 2를 써요. 2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나씩 추가한 거야. 그럼 당연히 뭐 해주면 돼? 뒤에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 i도 2개, i 제곱도 2개, i 세제곱도 2개, i 4제곱도 2개. 그럼 전부 다 2로 묶어서 i 제곱, i 세제곱 징징징 가서 i의 24제곱까지 다 2개씩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은 얼마가 될 게 분명해. 지금 1개부터 24개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야? 총 24개잖아. 그럼 4개씩 세트로 묶어주면은 6세트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 0인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2도 의미 없으니까 그냥 얘는 남는 게 요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거고요. 자, 그게 지금 A가 그럼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한테 제곱해서 5를 곱해달래. 그럼 정답은 20이 나오겠지. 3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 자, 18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fx가 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걔를 누구로 나눴대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대. 자, 그랬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rx한테 3 대입하면 얼마 나온대요? 5가 나온대. 자, 이걸 만족하도록 fx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fx를 누구로 나눴대? 이번엔 qx로 나눴대. 자, 그랬을 땐 나머지가 또 1이다. 그때 f한테 5 넣으면 얼마야? 라고 한 건데, 자, 일단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요거예요. 구성을 보니까 3차식인데 나누는 식이 2차야. 저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해가지고 뭘 대입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항상 그런 형태가 여기 적혀 있으면 얘들아, 무조건 이거는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 qx가 누굴까 이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rx는 1차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누는 식이 2차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한테 5 넣었을 때 3 나온다. 미안해, 거꾸로 줘. 얘한테 3 넣었을 때 5 나온다 라는 거는 내가 이 자리를 a에 x 빼기 3 그리고 플러스 5 마치 1차 함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나머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1차랑 상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2차 이상은 얘네로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소리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할 거냐면 qx를 유추를 좀 해보자. x로 시작해야 돼. 왜? 일단 차수는 1차. 왜냐면 왼쪽이 3차니까.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이네? 그럼 여기도 1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이 아니라 여기 상수항은 2차로 생각하자. 2차가 지금 좌변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랑 곱하고 얘랑 거꾸로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잘 봐봐. 요거랑 곱하면 이미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q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 빼기 1로 쓸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까지 작성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나누는 식을 이번에는 qx로 해달래. 그럼 x 빼기 1로 나눠달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몫을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될까? 그 말은 이걸 나머지로 쓰면 될까라고 묻는 거야. 자, 이거는 일단 모양상 몇 차의 모양이 된 거냐면은 당연히 1차의 모양이죠.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다? 말이 안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더하기 a를 추가해 주는 거야. 왜? 요 녀석을 아까랑 같은 이유야. 지웠네요. 아까랑 같은 이유로 요 녀석을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눠주란 소리야. 그게 뭐냐면 최대한 나눠달라는 건 묶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최대한 묶으면은 a만큼 묶을 수 있지. 왜? 이거 전개하면은 ax-a가 생기니까. 근데 원래는 ax-3a 플러스 5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게 ax는 들어갔을 거고 a가 2개가 남겠죠. 마이너스 2개. 그리고 5도 남겠지. 이게 바로 안 된다. 나누라고. 직접 나눗셈 하라고. ax-3a 더하기 5를 나누기 누구 해달라고? x 빼기 1로 해달라고. 그럼 여기 a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a가 들어가면은 ax-a 해서 2개를 빼는 거야. 빼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나오겠죠. 어쨌든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가 될 거고. 자, 이때 지금 뭘 했어? 나머지가 1이라고 했네? 얘가 1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a를 구해주면 a가 얼마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rx를 찾았고 문제에서는 f한테 5 넣어달라고 했네. 그럼 잘 봐. 우리가 구한 식에서 a를 구했잖아요. 그럼 fx를 표현하기 제일 좋은 건 얘야. 굳이 또 위에 것들 쓰지 말고 결론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에 마x에 여기 2 들어가니까 플러스 4죠. 그리고 더하기 1이다. 자, 근데 여기서 5 넣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 5 대입해요. 그러면 4 25 빼기 5 그럼 20 24 그리고 거기까지 더하기 1 해주면은 96에다가 1 더하니까 97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18번까지 이렇게 풀었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fx 3차거든? 어디까지 아냐면 3차랑 2차까지는 알아. 근데 그 다음을 몰라? 얘로 나눴대요. 그리고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게 얘 몇 차일 게 분명해요? 1차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얘도 뭐예요? 1차 혹은 뭐 상수가 되겠지? 어쨌든 1차의 모양으로 쓸 거야. 자, 근데 지금 qx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1차니까 얜 절대로 그 이상 차수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2차랑 3차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보니까 2차랑 3차는 여기서 결정이 끝나요. 맞니? 그럼 여기서 요 qx를 뭐라고 잡았을 수 있겠니? 지금 보니까 여기 x제곱이 들어가 있네? 저기 3차 계수, 최고차 계수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1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x인 거야. 그 다음 2차를 고려해보자. 여기서 지금 2차항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네요. 자, 봐봐. 내 뒷부분은 좀 헷갈려가지고 k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서 2차는 요렇게 하면 나오고 요렇게 하면 나와. 그래서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k가 얼마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 식을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에다가 x 빼기 1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rx다. 얘들아, 근데 rx를 몇 차로 잡으라고? 1차지. 근데 rx에 대한 힌트는 뭐밖에 없니? 3 대입하면 얼마 나온대? 5 나온대. 얘들아, 너네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기울기를 m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3,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너네 식 어떻게 써? y는 m 쓴 다음에 x 빼기 3에 더하기 4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m에다가 얼마였어? 3 넣으면 5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x 빼기 3에 더하기 5라고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모르는 m 하나만 이제 구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똑같은 그 식을 이번엔 누구로 나눴댔니? qx로 나눴다고 하죠. qx가 지금 누구야? x 빼기 얼마였어? 1이었지? 맞아?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눠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를 얘네 둘 자리만 바꾼다고 나눗셈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닫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뒤가 안 맞잖아요. 얘 지금 몇 차의 모양이야? 1차인데 나누는 식이 지금 몇 차예요? 1차죠. 여기서 닫아버리겠다는 건 얘를 그대로 나머지로 쓰겠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은 얘를 요걸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누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묶어달라는 소리야. 한 번 더 묶어라. 자, 어떻게 묶을 거냐면 얘는 일단 전개하면은 mx-3m 플러스 5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직접 나눗셈으로 이렇게 하면 돼. 얘를 나누기 누구로 하라고요?
x 빼기 1 이거 해주라고. 그럼 여기 m 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mx 빼기 m 나오겠지. 이 상태로 빼.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래서 이 자리가 누가 들어가냐면 m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m으로. 알겠어요? 들어가고 이 녀석이 남는 거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5.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어차피 얘로 묶을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m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m 써요. 그럼 지금 누가 생긴 거냐면 mx 빼기 m이 생긴 거야. 그럼 원래는 얘였지. mx는 간 거고 저쪽으로. 빼기 m이 써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m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채워주면 돼요. 남은 것들을. 알겠어? 바로 가도 돼. 이거 이제 간단한 거는 저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나머지가 얼마래? 이때 나머지가 1이래잖아. m 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그래서 이 m 값이 2니까 지금 우리는 fx를 구한 거예요. 결론. 지금 fx는 얘가 fx잖아. 그래서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1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f한테 얼마 넣어달라 했어 지금? 5 넣어달라 했니? 그래서 5를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서 5 들어가면은 4 곱하기 5 들어가면은 24 더하기 1까지 해서 96에다가 1 더하니까 97 나오겠지. 자 19번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단 fx 두 이차함수 fx랑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요. 자 이들에 대해서 지금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 알파랑 베타를 갖나봐. 맞아? 자 그때 베타에서 알파 뺀 게 3이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해보는 거야. 이거 전개 좀 하자. 이거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더하기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 얘는 뭐야? 마이너스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x 더하기 9a제곱 그 다음 더하기 9a제곱 플러스 b인 거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6ax에 a제곱 사라지니까 더하기 b만 남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연립을 할게. 자, 연립해주면은 넘기자. 그럼 2x제곱에 마이너스 8ax에다가 더하기 2a제곱 빼기 b죠. 는 0. 이것의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란 소리야. 맞아요? 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4a인 거 괜찮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맞아? 그 두 근의 곱이 뭐야? 뭐 a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b야? 이렇게 써야겠네. 근데 나 조건에서 준 게 뭐냐면 둘을 뺀 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이래. 일단 써놓을게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 근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쓸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자.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옳은 것만 골라줘 라고 했어요. 자, 기억.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1이냐. 야, 이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A, B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 이거 3개 이용하는 거. 그래서 기억을 풀려고 내가 뭐 할 거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의 제곱은 우리 알잖아.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의 제곱에서 무슨 짓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배우잖아요. 자, 그냥 그대로 해보자. 얘는 뭐야? 합이니까 16a제곱이라 쓸게.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얘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4배를 해줘봐. 그럼 마이너스 4a제곱에 플러스 뭐가 되니? 2b가 되니? 가 나올 거고 지금 얘가 누구였어? 3이었죠. 그럼 제곱하면 얼마겠어? 얘가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얘네가 12a제곱 플러스 2b는 9입니다라는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a한테 얼마 넣어달래? 마이너스 1 넣어달래? 그럼 마일 넣어봐. 그러면은 2b 더하기 12가 얼마라는 게 나오냐면 9라는 게 나오죠. 넘기면은 b는 얼마가 돼버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뭔 말이야 이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기억 틀렸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으로 갑시다. 자, 니은을 보니까 f 베타에서 g의 알파를 뺐대. 맞나요? 그래서 그놈들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고 하냐면 g의 작거나 같은 거구나. 3a에서 f에 a를 대입한 거. 자, 이게 참이냐라고 했는데 아마 틀렸다면은 니은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니은 때문에. 나도 니은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설명해야 제일 이게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수식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수식으로 막 해봤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보단 그냥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더라고. 잘 봐. 대신 그래프로 보려면 정확하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얘가 뭘까요? g의 3a.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딴 건 몰라도 얘가 축을 의미하지 않니? 꼭지점의 x좌표. 맞지? 그러니까 얘 지금 뭐냐면 꼭지점 대입하란 소리야. 그럼 당연히 얘는 gx는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gx의 최대가 나오는 거야. 최대. 알겠어요? 얘는 지금 g의 최대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니? fx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하죠? 근데 그거에 역시나 축이 a인데 그걸 넣어놨네? 얘는 지금 f의 최소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f의 최소 이렇게 써볼게. 근데 걔네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만나야 돼. 그지? 아래로 볼록한 함수랑 위로 볼록한 함수가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한 gx가 위로 볼록한 gx가 이렇게 생겼고 아래로 볼록한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최대가 생겼고 이렇게 최소가 생겼는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f랑 g랑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야? 일단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당연히 f와 g가 공통인 y값을 갖는 부분에서 만나겠지. 왜냐면 y좌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만난 부분에서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교점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점이죠. 이 두 점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함수의 최대랑 다른 함수의 최소 사이에서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니? 야 생각해봐. 이 함수의 최소보다 낮은 부분에서 둘이 만날 수가 있니?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해요? 얘가 최소라는 건 더 이상 노란색 함수는 f는 얘보다 밑에 부분에서 근이 생겨, 그러니까 점이 생겨 안 생겨? 애초에 점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점이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그 최소보다는 위쪽일 거고 같은 이유로 g도 뭐겠니? 최대보다 위인 부분에서 점이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럼 만난다면 무조건 그거보다 밑에서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건 f에 베타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두 개 중에 저 작은 쪽이 알파고 더 큰 쪽이 베타인데 그냥 f 베타면 그냥 여기에 y 값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여기에 y 값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어차피 만난 점이기 때문에 g한테 들어가냐 f한테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넣어봤자 f한테 넣든 g한테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 베타를 넣은 값이랑 알파를 넣은 값의 이 함수값 차이는 반드시 이 최대와 최소의 차보다는 작을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니은은 해석으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은 금방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내가 수식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식을 많이 써봤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간단하고. 그래서 더 깊게 설명 안 하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은 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자, 디귿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g한테 베타를 넣은 거. 자, 걔는 f한테 알파 넣은 거 더하기 8배의 a제곱 플러스 b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냐 라고 하는데 얘들아 저거를 또 베타를 또 뭐 g한테 넣고 알파를 f한테 넣고 이러지 말고 방금 여기서 하면서 느꼈겠지만 잘 봐. 칠판 다 봐. 알파를 대입하는 거랑 베타를 대입하는 건
어차피 F랑 G랑 만난 부분에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F의 루트는 G의 루트는 뭐하게 나올 수밖에 없니?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냥 얘를 F라고 고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거든. 교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 뭐 할 거냐면 F 베타 그리고 얘도 넘겨. 마이너스 F 알파. 그게 지금 8배의 A제곱 플러스 B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F한테 요 식한테 X 자리에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뭐 할 거야? 뺄 거야. 한번 해보자. F한테 베타 넣어봐. 제 노란색 위에 식한테 베타 넣어봐. 그럼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A로 묶어놓고 베타. 이거 왜 이렇게 따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A 제곱이 될 거고 빼기 F 알파는 뭐야? 똑같이 여기다가 알파 넣으라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더하기 2A의 제곱이 되겠죠. 돼요? 그게 지금 우변이 된다는 소리야. 계속 가보자. 정리해보자. 자, 여기 보니까 어차피 2A 제곱은 똑같은 수라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하나는 G한테 넣고 하나는 알파 뭐라는 거야? 하나는 F한테 넣잖아? 그래놓고 빼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안 나와. 그래서 식이 더 복잡해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점에서의 좌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넣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편한 대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베타 제곱이랑 알파 제곱 뺐지? 그럼 걔는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 더하기 알파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걔는 쓴 거는 지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로 묶어봐. 똑같이. 그럼 베타랑 빼기 마이너스 또 알파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미안해.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구나. 바보같이 했네.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계속 정리해볼까요? 그럼 얘는 3 나오고요.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아까 뭐였니? 4A였네요. 곱하기 4A. 그 다음 여기가 또 3이지? 그럼 마이너스 6A가 되겠다. 그게 지금 8A 제곱에 플러스 B다. 이면이라고 했어. 아직까지 뭐냐면 싹 다 가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야 돼. 자, 근데 우리 아까 얻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죠. 기억 풀면서 얻은 거. 그래서 요거를 저 자리 대신 넣자. B 자리에. 그럼 여기서 이거 좀 복잡한데 여기다 쓸게. B를 뭐라고 쓸 수 있니? 넘기면은 마이너스 6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9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B 자리에 대신 넣을게요. 요 자리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분의 9 대신 넣어보자. 자, 계산해보면은 여기서 6A 나오고요. 얘 둘 계산하면 2A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9 나온다. 양변에다 2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4A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지. 는 0이다. 이게 그냥 뭐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0이다. 그럼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되었니? 그럼 A가 2분의 3이니까 B도 구할 수 있죠.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요 A 자리에다가 2분의 3 대입하면 B가 얼마라고 나와? 이게 4분의 9인가요? 마유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니? 2분의 27이야? 거기다 2분의 9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18인가? 그럼 마이너스 9 나오니? 마이너스 9가 나오네. 알겠어? 근데 문제선 뭐래요?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디귿 틀렸다. 그러니까 니은이 정답이에요. 자, 바로 할게요. AC가 5고 BC가 4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AC 위의 점 D를 D에서 두 변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래. 자, 그렇게 내렸을 때 지금 뭐래요? 직사각형 D, E, BF. 자, 그거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라. 자, 별거 없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를 T라고 잡아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몇 T야? 이게 닮음 때문에 여기 4대 3이지. 그럼 얘에서 얘로 가려면은 4분의 3을 곱하면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4분의 3을 곱해주면 돼. 그럼 4분의 3T가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야, 그러면 요만큼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래 길이 3에서 4분의 3t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되었니? 그래서 이 상태로 곱하면 된다.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은 넓이 나오죠. 근데 내가 항상 중시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문자를 썼으면은 범위를 써라. 그래서 걔가 지금 0과 누구 사이야? 4 사이가 되겠죠. 요건 절대로 여길 벗어날 수 없고 요걸 또 벗어날 수 없으니까 0하고 4 사이다. 알겠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넓이 구하면 S랑 할게요. 넓이 구하면 어떻게 나와? T에다가 3-4분의 3T야. 이런 거 할 때 항상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어 써보면은 T 빼기 뭐 나오니 이거? 4 나오나? 그리고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하다.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4겠죠. 얘 얼마예요? 2가 되겠네. 돼요? 2 대입하면 뭐 나와? 여기 2 들어가면 얼마니? 3 나오나? 이렇게 되겠다. 알겠음? 넓이가 3이죠. 3. 그냥 무식하게 갈 거야. 이거를 직접 써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Z의 제곱은 왜냐면 우리가 이런 성질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 거라면 직접 해야 돼. 이게 지금 A-B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전개해볼까요 이거?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니? 더하기 2배 AB의 I라고 쓸 수 있겠다. 걔가 지금 A-BI인데 그럼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라는 거고요. 그 다음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요렇게 같게 나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당연히 둘 중에 간단한 게 얘니까 먼저 건드릴 건데 누구로 약분할 수 있니 이거? B죠. 근데 내가 원래 약분 함부로 하면 된다 해 안 된다 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야. 왜 안 된다고 해요? 0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분이라는 것 자체가 나눈다는 거잖아. 근데 0으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약분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확실하게 뭐라고 했어?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약분해도 된다. 약분을 해주면 여기 1이 남으니까 2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B제곱이 뭐라고 나와? 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얘가 지금 4분의 1이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더해달래. 그럼 4분의 얼마 나와? 3 나오겠죠. 그럼 B는 뭐야? 2분의 루트 3. 원래는 풀만데 지금은 플러스지. 양수라고 하니까. 결론. Z는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B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번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I까지 써줘야죠. I. 되었니? 끝났지? 이제 뭐 할 거야? 전개해. 전개가 아니라 넘겨. 그럼 2Z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어오면 플러스 1은 루트 3i다. 알겠어? 양변 제곱 할까?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Z의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 그리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다. 넘기면은 야 마산 넘어가면 얼마가 돼? 풀 4죠? 그럼 4로 약분해봐. 그럼 뭐 나와?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야 저거 양변에다가 누구 곱하면 참 모양이 좋아져? 얘 곱해야죠. 어차피 0한테는 0 뭐 곱해봤자 0일 거고 얘가 뭐라고 나와? Z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0이다. 결론 Z세제곱이 1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1 더하기 Z 더하기 Z세제곱 더하기 Z5제곱 더하기 Z7제곱을 N제곱을 해달래. 그게 정수가 되래. 하나씩 정리해보자. 맨 앞에부터 보니까 얘는 그냥 1이고 얘도 그냥 Z고 얘는 그냥 1이고 얘 뭐야 이것 때문에 Z제곱이고 얘 뭐예요? Z죠. 맞아요? 근데 지금 Z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 하얀색도 있고 요 노란색도 있다고. 그럼 지금 요만큼 더하면 얼마일 게 분명해? 0이 될 게 분명하지. 그럼 얘네 뭐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맨 앞에 있는 Z 더하기 1로만 써도 괜찮은 거야.
근데 얘는 또 뭐라고 써도 괜찮아? z 더하기 1이잖아. 넘겨. 마이너스 z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 그거를 n제곱한 것이 정수가 되라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문제 하라는 게? 야 그럼 여기서 이거 좀 쪼개볼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랑 z의 2n제곱인데 얘들아 이 마이너스 1에 무슨 제곱이 들어가건 저기는 풀마로만 바뀌지. 맞아?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다 정수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지금 누가 중요하겠니?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얘는 언제 정수가 되겠니? n이 얼마일 때? 3의 배수가 됐을 때 정수가 될 거다. 이유는 세제곱하면 1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n은 3의 배수인데 문제에서 어떤 상황으로 구해달라 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래. 그래서 두 자리 3의 배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몇 개 있니? 그냥 100까지 몇 개야? 33개지. 100 나누기 3 하면 33이잖아. 근데 그 중에 1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의 자리 몇 개 있어? 3개 있겠죠. 그래서 몇 개? 30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알겠음?